뉴스앤 이슈 부산시 의회 시의원 두 분 모시고 부산의 지역사회 문제들, 정치적인 쟁점들 살펴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서지연 의원 나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나와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주제는 동백전 혜택 축소인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올 6월 집계된 동백전 실사용자는 76만 명. 1년 전과 비교해 무려 30만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고물가 속 사용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캐시백 혜택에 이용자가 급증한 것입니다. 올 한 해 발행 목표액이던 1조 6천억 원이 불과 7달 만에 94%나 소진되면서 결국 부산시가 동백전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중단 없이 계속 발행을 하려면 이 캐시백 요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또 이 저희들 시 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 보니 기존 50만 원의 10% 이 부분에서 30만 원의 5%로 정책 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의 지역화폐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캐시백 예산이 끊기면 동백전 사용에 특별한 유인책은 없는 상황. 상생과 순환을 내세웠던 지역화폐 사업이 현금성 지원에 치중되면서 시행 3년 만에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시장에선 니즈가 있다는 부분으로 저희는 좀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의 이용이 많아진다면 당연히 동백전의 사용도 많아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골목 상권이나 영세 상인들에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을 한다면 중앙정부에서도 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저는 동백전이라는 사업의 본질적인 측면을 좀 먼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추경호 부총리의 말씀을 좀 인용하면 현금 살포성 재정 중독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자꾸 국민들께 현금을 드리는 서비스는 언젠가는 우리 정부나 지자체에 엄청난 채무를 안겨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백전 같은 경우는 연간 1년 총 발행 예상액이 1조 6천억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94%가 이미 소진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백 비율을 축소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본디 정부에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묻지 않더라도 잘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축소하고 감소하고 혹은 없앤다고 한다면 그 의견을 분명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와 또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상인들도 소비자들도 이 지역화폐 소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서지현 의원님 말씀대로 소비자들과 이제 시민들의 요구는 물론 있습니다. 이제 경기가 어려운 것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동백전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예산이라는 것은 당장 올해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년, 그 후내년 그리고 먼 미래까지도 바라보고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지역화폐 사업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2018년도 기준으로 3,700억 정도 전국적으로 예산이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30조나 되는 막대한 예산이 지역화폐 예산에 이제 쏟아 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시민들께서는 물론 안타깝지만 좀 이제 관해서 용기 있는 결단을 좀 해줄 때가 됐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가는 길이 뭐 5%로 축소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차근차근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혹시 우리 민주당 쪽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네, 순차적 삭감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당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사실 국비를 얻을 수 없는 입장에서는 한계된 예산으로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 당장의 삭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스템 개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비 의존에 대한 성격은 좀 변경을 해야 되는데요. 이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산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정정을 해드리면 2018년에 100억이 첫 지출이 되었고요. 지역 화폐에 대해서는 2019년 533억, 2020년 6,298억, 21년에 이제 1조 2,522억이 편성이 됐고 올해는 2차 추경 기준으로 해서 7,053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수준이 이제 마이너스가 된 것이고 동백전의 경우에서는 국비
소비 1,018억 원에서 499억으로 절반 이상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잘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현재 피해가 오는 것이고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 살포성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잠깐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게 좀 이중잣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도 논란이 좀 됐었던 125조 규모의 그 채무 탕감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주식 이것에 대한 빚도 탕감해 준다라고 했었는데 마이너스가 되었던 잔고를 0에 가깝게 만들어 주는 것과 소비하는 것의 10%를 지원해 주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현금 살포성이 아닌지에 대한 것에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우선 이제 서지현 의원님께서 데이터를 정정해 주셨는데 저는 전국적 데이터를 말씀드리고 전국 데이터입니다. 저랑 아마 다른 통계 지표를 네.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산시 총 예산이 26조 정도 됩니다. 이제 거기서 교육청 예산과 추경을 빼면 한 13조 원을 조금 넘어서는 예산인데 그중에서 1조 6천억이 현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로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저희가 한번 고민해봐야 될 시점이 당장 도래했다라고 저는 진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포퓰리즘이죠. 그러니까 현금을 들이다가 안 들이게 되면 한 정치가는 시민들로부터 엄청난 이제 비난을 받게 되죠. 그것을 알면서도 이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저는 박형준 시장과 부산시가 굉장히 큰 용기 있는 결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 그쪽 동백전이 처음부터 만들어진 이유는 역의 유출을 막고 그리고 지역 내 부산에서 돈이 돌게 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국 지자체 80% 이상이 지금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그 말은 현장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상인 모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아까 이제 소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우리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고 사실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사실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완책이 시급히 필요하죠. 그리고 사실은 그 보완책이 선별적으로 또 선언적으로 선포되지 않고 이렇게 페이백 비율을 낮춘다고 먼저 이렇게 언론에 공표한 것은 사실은 부산시에 어느 정도 미스가 있었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부산시 의회가 소상공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정책들을 당장 신속히 내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런 식이에요. 둘째, 넷째 주가 매출이 늘고 백수는 한 100명 이상 더 오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랬어요. 직장맘 같은 경우는 주말에 뭐 토요일날 볼 일 있으면 잘 못 보면 일요일날 봐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시간 참 빠릅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된 그런 그 시행이었네요. 우리 이 의원님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이 논란을 일단 예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축구라는 스포츠 종목을 장려하고자 야구라는 스포츠를 금지하면 야구를 하시는 분들이 축구를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야구를 하는 분들은 손으로 하는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손으로 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진 스포츠를 찾아서 다른 시장을 찾아 나설 겁니다.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대형마트를 규제함으로써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에게 반사이익을 주겠다라는 의도에서 시행된 정책이지만 2020년에 제시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액은 4.4% 증가했고 전통시장 판매액은 9.9% 하락했습니다. 규제를 했음에도 마트 매출이 오르고 전통시장 매출이 하락했다는 것은 이 규제가 반대급부를 불러일으키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집단이 경쟁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신속하게 의무 휴업을 폐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 의원님. 우선 저는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유통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구분을 해서 많이들 비교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형마트와 이제 지역 상권 같은 경우는 골목시장은 결국은 오프라인 상권이라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하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10년 만에 대형마트 휴일제에 대한 카드를 꺼내신 시점이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하시고 나서 이 휴일제도 같이 언급을 하셨어요. 결국은 반사이익이 소상공인이 좀 적으니까 그렇게 있지 않은 것 같으니 아예 없애버리고 지금 코로나나 이런 물가 행진으로 온라인으로 편중된 이 소비자들을 위해서 오프라인을 대형마트도 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 흐름은 사실 좀 서민들과 민생의 입장을 좀 집중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아쉬움이 좀 듭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한다라고 하니까 막상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반대를 하신다는 얘기가 들렸어요. 네. 네네. 어떻게 지금? 안 그래도 사실상 대형마트에 근로하시는 근로자들의 네. 사실상의 노조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서비스 연맹에서 지난달에 이제 정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아주 중요하게 선별적으로 우리가 논의돼야 될 상황이죠. 이런 부분은 저는 노사정이 하나가 돼서 논의를 하면 충분히 휴식권 보장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또 우리가 입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습니까? 좀 편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대형마트 휴일제 폐지에 대한 부분에 이해관계자가 지금 말씀 주신 근로자도 네. 있고 소비자도 있고 네. 또 대형마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가장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크게 소통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 화폐에 대한 예산 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방적 소통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약간 이슈를 던져보고 시장과 분위기를 보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국정 운영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우선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의 입장에서는 공무원들의 점심시간 제도도 시행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근로자의 삶과 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로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대안책이 없는 상태로 이슈가 던져졌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논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전혀 그것은 근거가 없는 말인 게 왜냐하면 그 국민 제한 온라인 투표를 정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네. 했고 57만여 명의 국민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마트 의무 휴업 폐지가 압도적으로 1등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여망이 그렇게 강했다 할 수 있고요. 물론 투표 과정에서 그러니까 중복 투표, 어뷰징이 발생해서 투표 이제 결과에 의의는 없게 되었지만 그래도 국민적 여론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뷰징이 있는 여론이었는데 어떻게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결국은 어뷰징으로 인해서 그 사안은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뷰징이라는 것도 그 정도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정권이나 그 지난 정권에서 있었던 댓글 조작처럼 대규모 어뷰징이었느냐 아니면 하나의 IP로 서너 명이 중복 접속을 해서 중복 투표를 했던 어뷰징이었느냐 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여론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않습니까? 그 57만 건에 대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수의 시민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저희가 주관적으로 여론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도 많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활성화되어 있는 온라인상의 또 각종 게시판이나 댓글들을 보면요. 대형마트 휴업을 폐지를 옹호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식선에서도 또 시대의 흐름선에서도 이 사업은 합당하다라고 저는 진단을 합니다. 결국은 민생 안정 문제이고 결국은 소비 촉진의 문제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의 문제로 민생 경제 문제로 시의회가 대안책을 좀 마련을 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부산시가 공공기관 슬림화에 착수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 대비 많은 공공기관의 숫자 그리고 또 인력들이 계속 정원되어 왔고 또 실제적으로 재정 투입의 비율도 급작스럽게 늘어난 면이 많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을 통폐합하는 게 주요 개편 방향입니다. 먼저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이 대상입니다. 정원 94명으로 경륜, 경정사업을 맡아온 스포원은
부산시설공단 산하 경륜본부로 통합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재단과 영어방송재단, 두 기관을 통합해 부산 글로벌 도시재단을 새로 설립합니다. 재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어 상용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기관들마다 설치돼 있는 연구 담당 조직은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업무 일부를 부산도시공사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말 공공기관 혁신안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시도 자치 기관 중에서 우리 부산이 가장 많은 공공기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뭐 좀 정리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떠세요? 네, 부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부산보다 인구가 3배나 많은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26군데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3배나 작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25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만 봐도 부산이 얼마나 비대한 공공기관을 이끌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공공기관이 이렇게 비대해진 것은 사실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나 리더급 정치인들은 큰 선거를 하게 되고요. 그 선거를 하다 보면 거대한 참모직들을 이끌게 되는데 당선이 되고 나서 그 참모직들에게 보은성 인사를 해오던 게 위인 설관을 관례입니다. 한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참모들은 많고 기관은 없다 보니까 기관을 늘리기도 하고 쪼개기도 해서 보은성 인사를 계속 해왔죠.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한 문제는 지난 시정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나왔던 문제 제기이자 전국에서 동일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시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만들고 난 다음도 문제일 테고 통폐합을 한 이후 그리고 통폐합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집중돼서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정권에서 81만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부문 전국적으로 8만 5천 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적 자원이 필요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우후죽순으로 채용을 했죠. 그 결과 부산시가 엄청난 데미지를 입었어요. 부산시는요, 인구가 4배나 많은 경기도보다 공공기관 근로자 수가 훨씬 많습니다. 10,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정권에서 만들어오는 비대한 조직을 현 정부가 슬림하게 만드는 것이 아주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 의원님. 근로자 수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일자리 문제이니까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되었던 문제이기는 한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근로자 수로 비대해진 부분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정책 사업이 좀 중복이 되고 시에서 공약사항으로 이행하기 위한 사업들이 우후죽순 분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업무가 중복이 되는 것들이 생긴 것이 문제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행안부 기준 평가에서도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고 부채 규모도 좀 있는 만큼 통폐합은 필수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스포원 같은 경우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기존의 역할을 하고 있던 부분에서 새로운 곳으로 부로 격화되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로자들과의 상의는 이미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없이 지금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온 이슈 전반적으로 좀 일방적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뉴스앤 이슈 첫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 서지연 의원님, 이준호 의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